휴일 이른 오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돌연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자신은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 수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이 국가와 당을 위해 최선인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대해선 이번 주 후반에 국민 앞에서 직접 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대선 토론에서 맥락에 안 맞는 말을 하거나 말을 더듬는 등의 모습을 보인 뒤 고령으로 인지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with the COVID, with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if we finally beat Medicare. 사퇴를 공개 촉구한 민주당 현역 의원만도 30여 명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해 후원자들도 돌아섰습니다. 대선에서 트럼프를 이겨본 유일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사퇴 압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대선 후보로는 해리스 부통령이 지명되는 걸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에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진정한 애국자, 헌신적인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반면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사기꾼이라 부르며 처음부터 출마 자격이 없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바이든보다 쉬운 상대라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첫 TV 토론 이후 바이든 사퇴론이 제기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찌감치 해리스가 대체 후보가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And that means we have Kamala. I think she's going to be better. She's so bad. She's so pathetic. 공화당 전당대회가 한창일 때도 후보 교체에 대비하며 이미 해리스를 겨냥한 TV 광고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경박해 보이는 해리스의 웃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며 대통령에 어울리는 품격이 없다는 점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민주당을 단결시켜 트럼프를 물리치기 위한 모든 것을 하겠다고 전의를 다졌습니다. 또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와 여러 민주당 의원들도 바이든 지지 선언에 동참하며 해리스에 힘을 실었습니다. 후보를 다시 뽑을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과 대선 후원금을 그대로 물려받기 위한 현실적 대안은 해리스뿐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Vice President Harris is at the top of my list because I trust her integrity, her experience, her record of accomplishment.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해리스 부통령으론 트럼프를 이길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통령으로 존재감이 부족했던 해리스에게 경쟁력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나타낸 의원들만 여럿입니다. 특히 바이든 사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바이든 사퇴를 반기면서도 해리스에 대한 지지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도 해리스가 트럼프를 넘긴 버거울 거란 결과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의 지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해리스가 후보직을 승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경선을 치러 후보를 다시 뽑아야 할지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저격 미수 사건 이후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위로의 편지를 받았다며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And I got along very well with President Xi. He's a great guy. He wrote me a beautiful note the other day when he heard about what happened. 서로 체면을 세워준 셈이지만 트럼프 집권 1기 때를 돌이켜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사이는 아닙니다. 트럼프는 벌써 중국산의 60%에서 100%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며 중국 때리기에 제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물가 상승 등 역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이행 여부는 별개입니다. 바이든 역시 임기 내내 디커플링 압박을 지속했던 만큼 중국에선 누가 되든 똑같다는 평가입니다. 내부 결속 측면에선 점잖은 바이든보단 차라리 트럼프의 거친 입이 낫다는 말이 들릴 정도입니다. 세를 규합해 견제하던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할 경우 중국은 오히려 수월해집니다.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인상 압박 속에 타이완 방어 공약부터 느슨해질 기미가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각성한 나토의 아시아 태평양 확장에 대한 우려도 별개됩니다. 北约以与俄冲突为由，干扰破坏中欧合作，毫无道理，各方应坚决抵制。 해를 넘겨 열린 3중 전회에서 중국이 기술 자립과 내수 진작을 기본 노선으로 삼은 것도 트럼프의 귀환을 염두에 둔 거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오전 히데지 탄도미사일 한 대가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휴양도시 에일라트를 향해 쏜 것을 이스라엘군이 에로3 방공망으로 요격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전날엔 후티가 드론으로 텔라비브를 공격한 데 대한 안갚음으로 후티의 물류 항구인 호데이다를 공습했습니다. 연료 저장고가 불탔고 6명이 사망하고 80여 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Israel's necessary and proportionate strikes were carried out in order to stop the Houthi terror attacks. 후티 반군은 대대적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وتؤكد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يمنية أن الرد على العدوان الإسرائيلي على بلدنا قادم لا محالة وسيكون كبيرا وعظيما بإذن الله. 이스라엘군의 공습은 일요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쪽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등 최소 15명이 숨졌습니다. 무장정파 하마스 소탕이 명분입니다. 레바논 남부에서도 포성이 들렸는데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공격 목표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이른바 친이란 적대 세력인 하마스, 헤즈볼라, 그리고 후티와 동시에 3면 전쟁을 치를 판국입니다. 중동 위기를 풀기 위한 국제사회의 휴전 중개 노력이 무색하게도 오히려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에게 공직의 30%를 할당하는 이른바 공직 할당제를 복원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로 촉발된 시위.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작된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했습니다. 수천 명이 거리로 나섰고 강경 진압에 나선 정부는 통금을 발령하고 급기야 군대까지 동원했습니다.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차단되고 방송사 홈페이지도 멈췄습니다. কিভাবে সরকার এটা বলতে পারে যে রাজনৈতিকীকরণ করা হচ্ছে যেখানে প্রথম থেকেই আমরা বলছি যে আমরা সাধারণ শিক্ষার্থী আমরা চাচ্ছি যে একটা দেশে কিভাবে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정부는 공식 집계를 내지 않았지만 1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이 다쳤습니다. আমার বাবা এত নিরীহ মানুষ আমার বাবা এত নিরীহ মানুষ আমার বাবা কিচ্ছু বোঝে না আমার বাবা এতরা কতরা মানুষ আমার বাবারে 처참한 충돌 끝에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독립유공자의 공직 할당을 30%가 아닌 5%로 대폭 축소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학생 시위대의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지만 시위가 멈출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시위의 출발은 청년 실업률 40%에 달하는 극심한 취업난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지만 반정부 시위로까지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2009년 집권 이후 4연임에 성공하며 15년간 철권 통치를 이어온 하시나 총리에게도 최대 정치적 위기가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미국 상공을 어지럽게 오가던 항공편이 갑자기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몇 시간 뒤부터 점차 정상을 되찾았지만 그 사이 지상에선 엄청난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 수만 편의 운항이 차질을 빚었고 병원과 은행, 응급 구조 업무 등이 한때 마비됐습니다. 공장 가동이나 화물 운송도 잇따라 중단됐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배포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완전 복구까진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서버나 PC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시 부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Now, this doesn't take too long. We're talking 30 seconds to a minute, but that's for every single computer, and it has to be a person that does it. We can't automate it.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수 거대 기업에 집중된 사이버 보안 체계의 위험성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의 진원지인 미국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2만 9천 곳을 고객으로 둔 세계 2위의 사이버 보안 업체입니다. 또 원격으로 서버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세계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업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3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연결해놨지만 데이터 센터가 아닌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기면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또 이들 기업에 전적으로 보안 업무를 의존하다 보니 추가적인 비상계획을 마련하는 데 소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Since this software is used across different industries globally, it's one of the leading platforms on the market. 역설적으로 미국의 지하철과 버스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전산시설 때문에 별다른 장애를 겪지 않았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를 앞둔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 주변, 이미 스위프트 타운으로 변모해 들썩입니다. 콘서트를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인 팬들은 반짝이는 비즈가 가득 달린 의상을 입고 손목엔 스위프트 우정 팔찌를 여러 개 찼습니다. 2 months for this outfit. I bought it online, made friendship bracelets, and you can see my earrings as well. Reputation, the eye makeup, hair. Preparation is so much fun. 유럽에서 에라스 투어 중인 스위프트는 지난달 영국에서 모두 10차례 공연을 했고 수십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팬들을 몰고 다녀 현지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막대합니다. 영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로 예상치를 웃돌자 스위프트 효과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호텔 가격 상승률이 8.8%에 달하는 등 서비스 부분 물가 상승률이 5.7%로 예상치보다 높자 전문가들은 스위프트 효과가 일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스위프트 공연이 영국 물가에 미친 영향을 수치로 파악하기는 어렵고 효과가 있더라도 일시적인 만큼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AP통신은 스위프트 효과로 영국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을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지난 2021년 12월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해 5.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인데 고금리를 오래 유지한 데다 물가 상승률이 2%대라 시장에서는 8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스위프트 효과로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금리 인하가 결정되긴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통화정책위원회가 다음 달 1일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스위프트의 8월 런던 공연에는 12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YTN 김잔입니다. 오는 9월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시장 기대는 90%가 넘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은 달러 약세를 부추기지만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피격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판을 뒤흔들면서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통화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커질 수 있거든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 수출이나 아니면 반도체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우려들 이런 것들이 원화 강세를 좀 제약하고 있지 않나라고. 트럼프는 자국 수출에 도움이 될 달러 약세를 선호하기는 합니다. 강달러는 미국 제조업체의 재앙이라고 말할 정도지만 구체적인 공약을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트럼프노믹스로 불리는 경제정책 핵심은 감세와 관세 인상입니다. 관세율을 올리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여기에 대규모 감세까지 더해지면 인플레이션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연준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달러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트럼프 2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올라가면서 어쨌든 간에 또 달러가 강세가 되는 부분. 이에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저는 한 1,200원대로는 떨어져 줘야 그래야 한국은행도 좀 맘 편히 금리 인하를 나서지 여전히 1,300원대라고 하면 저는 한국은행이 10월도 주저주저 할 것 같고요. 트럼프 리스크가 커지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한국은행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주말 오후 대형마트, 가족들과 식사 준비를 위해 장을 보러 나왔지만 쉽사리 신선식품에 손이 가지 않습니다. 일주일 사이 채소값이 갑작스레 껑충 뛰었기 때문입니다.
장마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장마 때문에 반찬 이렇게 제일 많이 오르니까 매 반찬을 매일 해 먹어야 되니까 그게 제일 부담스러워요. 지난 7일 시작된 장마로 채소 가격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적상추 100g 가격은 일주일 만에 56.3% 뛰었는데 한 달 전보다는 2배 넘게 오른 셈입니다. 깻잎과 시금치, 풋고추 등도 모두 일주일 만에 10% 이상 올랐고 지난달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큽니다. 특히 상추 가격이 오른 건 충남 논산과 전북 익산이 침수 피해를 입은 영향이 큽니다. 당장 출하량이 줄면서 가격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장마 속 과채류 가격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수박의 주요 생산지인 충남 부여와 논산 지역의 폭우로 당도 높은 정상품의 출하량이 줄면서 가격도 올랐는데 문제는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수박 한 통 가격은 일주일 사이 3.5% 올랐고 참외와 토마토 등 여름철 대표 과채류도 줄줄이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전보다 농수산물 가격의 안정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왜냐면은 공급량이 이제 일정하지 않고 갑자기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와버린다거나 그 농수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생기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거기 때문에 정부는 일단 주요 작물 주산지 수혜 상황을 점검하며 수급 안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대졸자가 올해 상반기만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비경제 활동 인구가 지난해보다 7만 2천 명 늘면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25%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이 59만 1,000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7천 명이 늘었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취포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참여 촉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노동시장 활력 저하가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이제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있고 이로 인해서 첫 직장을 잡는 데까지 이제 굉장히 최장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졸자들의 취업이 줄어들게 되면 내수 소비가 부진하게 되고요. 다시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청년 일자리의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첫 일자리가 계약 기간 1년 이하인 비중이 31.4%를 차지해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계약 기간이 1년을 넘거나 계속 근무 가능한 일자리의 비중은 52.6%로 10년 전보다 6.7%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청년층의 수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청년 취포자 증가에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청년층에 들이운 취업 시장의 차가운 그늘이 통계로도 확인됐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마트 정육 코너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한우 할인 행사 소식에 몰린 소비자들입니다. 아기 이유식으로 저희가 소고기를 사려고 하는데 안심은 조금 부담돼서 지금 설도살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우 사육 마리수가 늘어난 데다 고물가의 소비는 줄면서 한우 도매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우 도매 가격은 1kg에 16,000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넘게 떨어졌습니다. 소비자 가격도 등심 1등급 기준 100g에 8,000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10%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장바구니에 한우를 선뜻 집어넣기란 여전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많이 부담이 됐었죠. 그래서 항상 세일의 기간에만 좀 넉넉히 사서 냉장고에 비축해놨다가 정부가 도매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를 돕고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한우 할인 행사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행사에서 제외했던 한우 최고 등급인 2플러스 등급도 할인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구이 부위인 등심의 경우 2플러스 등급은 100g에 9,000원까지 할인합니다. 지난해 7월 하순과 비교하면 최대 45% 저렴한 수준입니다. 1등급 양지와 불고기, 국거리용 고기도 지난해 이맘때보다 최대 절반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가격이 좀 떨어져가지고 또 반대로 사료 가격은 올라서 농가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할인 판매를 통해서 소고기 소비를 좀 늘리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8일까지 전국 대형마트와 농축협 하나로마트,
온라인 몰 등 1,600여 곳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마트마다 참여하는 지점과 할인 품목이 다른 만큼 전국 한우협회 누리집에서 가까운 점포 현황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웅 캐릭터들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가상의 세계관 안에서 벌이는 대서사. 이 마블 시리즈는 전 세계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두터운 팬층을 형성해왔습니다. The MCU and Korea have just completely synergized and blown up together, so thank you for that. It's true, and it's all thanks to you. Probably, yes. 그런데 작품끼리 내용이 맞물리면서 영화를 보려면 예습이 필요해졌고 작품의 서사와 캐릭터 매력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에 마블 왕국의 위상은 흔들렸습니다. 지나친 속도의 제작이 결국 작품의 질을 하락시키는 스토리텔링이 복잡함을 넘어서 충분한 개연성이 요구되는 것인데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 여기다 여성과 유색인종이 주인공인 작품이 늘어나며 정치적 올바름을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일부 팬들의 불만까지 더해졌습니다. 지난해 개봉한 더 마블스는 마블 시리즈 가운데 가장 낮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며 위기론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마블에서 내놓는 신작은 데드풀과 울버린 단 한 편입니다. I'm the Messiah. I am Marvel Jesus. 아슬아슬한 19금 개그를 구사하는 데드풀과 이미 7년 전 작품에서 죽은 울버린의 기묘한 동행을 그렸습니다. The movie has everything you expect from, the guy that was in Logan, the guy that was in Deadpool, bringing it all together in a really special, emotional, funny, and beautiful way. 예습은 필요 없다며 빵빵 터지는 재미를 장담한 데드풀과 울버린 콤비가 마블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얼큰하고 매운 마라탕, 달콤 바삭한 탕후루 같은 고자극 음식 유행을 이끌었던 MZ세대. 그런데 최근 SNS에서는 색깔부터 구성까지 심심하기 그지없는 식단을 소개하는 젊은 세대들이 눈에 띕니다. 당을 줄이고 흰쌀과 밀가루 같은 정제 곡물을 피해 혈당 자극을 낮춘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까지 억제하는 저속노화 식단이 대세로 떠오른 건데 이를 다루는 브이로그, 유명 요리 유튜버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행을 이끈 건 저속노화 생활 습관을 알리고 있는 한 내과 교수. 일종의 밈화가 되고 또 사람들이 재미있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놀이가 된 것 같습니다. 정 교수가 만든 SNS 소통 공간은 개설 하루 만에 가입자가 10,000명을 넘어서 어느덧 17,000명 넘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저속노화 식단을 인증하고 조리법도 나누며 소통하는데 게시물을 보면 젊은 층이 대부분입니다. 확실히 활력이 좀 생기고요. 평소에 일할 때에도 집중이 좀 더 잘 되고 막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생기는 그런 지루함? 뭔가 머리가 뿌얘지는 느낌도 적은 것 같아요. 도파민이 익숙한 젊은 세대에서 이런 노잼 식단이 유행하게 된 이유로는 우선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꼽힙니다. 자극적인 배달 음식이나 한 끼 때우기가 익숙했던 세대. 그 결과 10년 전보다 2030 당뇨병 진료 환자는 74%, 고혈압 환자는 45% 늘었을 정도로 부모 세대보다 건강이 악화했습니다. 더 나아가 세심히 고른 재료로 스스로를 위한 식단을 준비하는 자기 돌봄 과정에서 지쳐있던 젊은 세대가 위로를 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내가 지금 나를 챙기고 있구나. 그래도 이제 뭐 조금 막 살고 힘들게 살고 하다가도 그래도 내가 밥만큼은 그래도 참 잘 먹고 있구나. 물론 사회가 나를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어서 내 생활 습관이 나빠지는 면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생활 습관이 조금 더 좋아지면 사회 전체의 스트레스 레벨을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당장 쾌락을 가져다주는 고자극 중독과
방치했던 나를 살뜰히 챙기는 저속노화 열풍. 추구하는 방향은 정반대지만 일상 속 스트레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젊은 세대의 단면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신라왕의 권위를 상징하던 금관입니다. 첫 지방 나들이를 위해 부장품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게 옮겨집니다. 금관을 매만지는 연구관의 눈빛에는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습도와 온도 조절, 무진동 차량 이동과 경호 등 온갖 전선 끝에 금관이 도착한 곳은 경남 합천입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신라 천년의 아름다움을 만나는 감동은 남다릅니다. 그 중앙박물관에서 보던 거랑 또 여기 합천에서 오는 거랑 또 감회도 새롭고 신비롭고. 합천에 와서 이렇게 작은 마을에 이런 게 있었나 할 정도로 좀 감명 깊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수장고를 떠나 지방으로 가는 국보급 유물은 모두 29점입니다. 신라 금관총과 금령총의 금관, 고려 상감청자와 백자의 달랑아리, 농경문 청동기와 기마 인무령 토기 등 교과서에서나 보던 우리나라 대표 유물입니다. 저희들이 모두를 위한 박물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차별 없이 모두가 다 우리의 고유한 문화유산, 훌륭한 문화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국보가 찾는 곳은 지역 대도시보다는 상대적으로 문화 혜택을 누리기 쉽지 않은 기초단체 12곳이 경쟁을 통해 선정됐습니다. 고려 청자의 고향 전남 강진에는 상감청자가 전시되는 등 지역 특성도 고려됐습니다. 국보를 맡는 지역에서는 공연과 학술 토론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함께 마련됩니다. 국보급 유물들을 우리가 언제 보겠습니까? 백자의 그 아름다움, 또 희소성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과 향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당진과 보령, 경남 합천 등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 대한민국 국보의 지방 나들이는 각 지역의 국공립박물관에서 12월까지 계속됩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من 2019 بلشت رديت أسوي كان الموضوع صعب.เริ่มต้นแรกก็คือลูกชอบลูกซื้อมาเล่นลูกอยากได้ลูกคือเป็นคนที่ชอบการสักยันต์อยู่แล้วนะครับแล้วก็ชอบในศิลปะการสักยันต์เพราะว่าตัวเองก็มีรอยสัก Primera vez que me encuentro con esto con el desierto florido. Estoy de vacaciones y
estamos recién empezando el mes de julio y se espera que hayan precipitaciones durante las próximas semanas.